안녕하십니까, 사회공소입니다. 요 며칠 비가 거의 매일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네요. 오늘 점심은 껌땀 먹으면서 베트남 여자친구의 특징 몇 가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껌땀 먹으러 출발. 세상에, 껌땀 오늘 다 팔렸네요. 아씨, 그럼 뭐 먹지? 그냥 껌쭈 하나 먹으러 가야 되나? 멀어가지고 더워서 껌땀 먹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아이, 햇볕 때문에 여기를 지나기 싫어서 껌땀 먹으러 간 거였는데 더워. 그리고 여자친구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고추장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고추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점심 먹고 고추장찌개 끓일 재료를 조금 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추장은 집에 있으니까 조미료들은 다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파, 감자, 돼지고기, 애호박 뭐 그런 거 따위나 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딱히 맘에 드는 게 없네. 참. 두부하고 고기 조림. 오케이. 자,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본인이 이제 베트남 여자를 사귀었다 그러면은 세 가지 특징을 잘 알고 여자친구를 사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베트남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자친구에게 의존을 하고 데이트 비용이라든가 점심값, 저녁값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남자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여자친구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부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베트남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전적이든 아니든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조국,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로부터 베트남은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모계사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통일 후에 전쟁 직후 베트남을 재건할 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선전물이라든가 포스터들, 그런 것들 보면은 나라를 위해 일한 여성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여성들의 파워를 인정을 해주고, 실제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돈은 더 잘 법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뭐 해외 토픽 같은 뉴스라든가 그런 거에 한국 얘기가 나오면은 베트남과 비교를 하면서 니들은 뭐 이렇지 저렇지 우리는 안 그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웃으면서 넘기시면 돼요. 역시 베트남이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은 그러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갑자기
아니야, 한국은 아니래 하면서 막 팩트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따지면은 직설적인 베트남 여성 성격에 싸움이 일어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념일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건 뭐 물론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 여자들은 뭐 한국 여자들보다 좀 더 쉽게 토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삐쳐요. 그리고 챙겨야 될 기념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여성의 날도 두 번이나 있고요. 뭐 생일, 뭐 사귀게 된 기념일, 1주년, 2주년, 100일, 200일 뭐 그런 것들. 그때마다 뭐 선물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의 날에는 무조건 꽃을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뭐 한 번 정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주겠죠. 그렇지만 뒤끝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얘기를 할 때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가 안 챙겨준 그 기념일은 항상 들먹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념일은 꼭 스케줄러에 알람 설정을 해놓고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 굉장히 잘 신경 써주면은 1번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남자친구에게 진짜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여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트남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여자친구 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하고 장을 보러 가보죠. 오늘은 윈마트가 아니고 이 박화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트남에서 꽤나 유명한 슈퍼마켓인데요. 뭘 사야 될까? 감자하고 감자, 양파? 애호박이 있나? 어. 이게 애호박이 맞나? 모르겠네. 비닐이 어딨지? 여기 있다. 비닐 이쁘장한 걸로 하나? 그리고 감자랑 양파. 오늘 뭐가 이렇게 없냐? 네, 이렇게 장을 다 봤습니다. 고기, 감자, 양파, 마늘 이렇게 샀고요. 특히나 이런 로컬 쪽에서는 깐마늘이나 간마늘을 파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냥 통마늘을 사서 껍질 까고 제가 직접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장 볼 때는 한 손만으로 장 보기는 힘들어서 장 보는 장면은 촬영을 제가 잘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자친구랑 같이 장 보게 되면은 그땐 여자친구에게 촬영을 부탁을 하고 장 보는 거를 촬영을 해야겠네요. 아유 더워. 야, 아무튼 이렇게 베트남 여자친구 특징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사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이라고 아예 한국이랑 다 다르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한국이랑도 공통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그닥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4, 50대 아재들한테는 베트남 여자친구 스타일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10대, 20대 때였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뭐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우리한테 좀 더 잘 맞지 않나, 베트남 여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베트남 여자친구 좋은 여자 잘 만나서 행복한 연애 하시길 기원을 합니다. 더워. 그늘진 곳으로 이동. 자, 지금까지 사이공소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